먼저 소년 이항복과 권율 장군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율 장군의 집 담장을 넘어간 소년 이항복의 집 감나무 가지에 감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옆집 권율 장군의 머슴들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이 자기네 집 담장 안에 있으니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소년 이항복은 주먹을 불끈 쥐고 권율 장군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이 기거하는 방 장지문 안으로 팔을 내뻗었습니다. 깜짝 놀란 권율 장군에게 대감님, 방 안에 있는 이 주먹이 제 주먹입니까? 대감님 주먹입니까? 라고 묻자 자초지종을 확인한 권율 장군이 오히려 소년의 기계를 칭찬하고 후일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자기의 감나무에 달린 감나무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그 가지가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주먹이라고 하여 함부로 남의 집 문을 손괴하거나 침범하여서도 안 됩니다. 감과 주먹이 자기의 소유일지 몰라도 담장 안의 마당과 방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자기의 소유권이 남의 소유권을 침범하거나 방해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당장 소송이 걸리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토지의 거래가는 평당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평이라야 3.3평방미터 정도 넓이인데 평생 벌어서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 직장인의 형편이고 보면 평생 땅 3평 마련하지 못한 채 일하다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구나 싶은 생각에 다소 허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땅 한 평을 삽으로 파봐야 거기에 금가루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위로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왜 땅값은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기본적인 위치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커다란 변함이 없는데 30년 전의 땅값에 비하여 현재의 땅값이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높은 까닭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의 상대적 이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높아진 땅의 가치가 오롯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땅의 가치를 높여놓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하려면 자신이 높여놓은 땅의 가치 때문에 더 높은 사용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구조상의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토지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된 권리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는 사용권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고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테헤란로 번잡한 도심에서 저 강원도 시골로 돌려봅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위에 말을 놓아 풀을 뜯어먹이면서 한가로이 누워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땅속의 굴을 뚫고 그 속에 커다란 와인 창고를 지어 포도주를 저장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병씩 꺼내다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임과 함께 한 10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토지 사용이 가능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순한 토지 지표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지상의 공간 또는 아래 지하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상 또는 지하에 미친다고 하여 이를 무한히 확장하여 빛이 도달하는 저 푸른 상공 끝까지 또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지구 반대쪽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상 지하에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은 단순한 토지의 지표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지상 지하로 무한정 확대되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지상 지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은 소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범위 내에 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3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상 지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지상 지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당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채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타인 소유 토지에 지상 또는 지하를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내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률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명백히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미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법관의 규범적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다 71,098호 판결은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시키면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 부분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 고도와 비행 시간 및 비행 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 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 청구와 금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 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와 서울시 곳곳을 관찰하고 있는 지하철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하철의 건설에 따른 지하 부분의 침해와 그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철도법 제9조는 제1항에서 도시철도 건설자가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을 받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는 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